201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노국희 위험 수목. 무릎으로 짜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긴 오후가 지나가도록. 지금 나뭇잎 한 장이 세상의 전부인 왕개미 옆에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해프게 구걸도 해보았다. 당신의 삶을 훔치는 것으로 도벽을 완성하고 싶었어. 알록달록 실패들을 엮어 만든 바구니를 들고 저기서 당신이 걸어온다. 마른 생선 하나를 내어주고는 가던 길을 간다. 비릿한 기억이 손안에서 파닥거린다. 목이 없는 생선이 마지막에 삼킨 말들이 마른 비늘로 바스러진다. 낡은 허물 위로 매미 소리가 내려온다. 울어본 기억만 있고 소리를 잃은 말들이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뻗는다. 예, 그 이염수목. 무릎으로 짜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긴 오후가 지나가도록 그러잖아요. 그 이염한 수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염은 이염한 은어라는 뜻이에요. 그 수목이란 말이 은어라는 뜻이거든요. 무릎으로 짜인 나무 그늘. 그 무름이 뭐냐면 아직 생성이 안 된 은어. 그것이 바로 무름 은어라는 말이에요. 저 나무잎 하나하나가 다 단어가 달려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무름으로 짜인 나무라고 그런 건데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무름의 단어라는 뜻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 단어는 뭐고 또 저 단어는 또 뭐야 이러면서 시인이 시를 짜기 위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무름으로 붙어서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이 이파리 하나, 그 이파리인 단어를 갖고 와서 시를 쓰겠다는 거지. 시인은 결국 언어의 이파리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와서 시를 완성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수목이라는 게 원래는 나무를 뜻하는데 예. 이 시에서는 이파리, 예, 언어, 예. 나무에 열린, 예. 시인의 나무에 열린, 창작 나무에 열린 예. 언어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나무는 그 수목이라는 것은 큰 그 덩어리고 네. 이파리는 단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수목은 하나의 그 전체 그 덩어리로 되어 있는 문장이라든가 그 하나 완성된 시를 말하고 그 수목 자체는 거기에 하나하나 이파리가 달려있는 것은 그 단어라는 뜻이죠. 예, 그런 뜻에서 그 이염수목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그랬잖아요. 나무 그늘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 시인이 그 그늘에 앉아 있어 그런 말이거든요. 이파리 하나를 따기 위해서 그 나무 그늘에서 단어 하나를 따기 위해서 그 긴 오후가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 긴 오후가 지나가도록 나무 밑에서. 그것은 시인이 상상하고 있는 것을 나무 그늘에 앉아있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집안에서 그 언어의 나무를 짜고 공상 속에 묻혀 사는 거예요. 이 시인들은. 그 나무 그늘에서 언어의 그늘 밑에서 그 상상을 끌고 와야 하니까 지금 시인이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 거지. 자기 글 쓰는 방, 그러니까 방 안이란 공간, 언어를 만드는 공방 같은 거죠. 거기가. 그 공간 책상 머리에서 긴 오후가 다 지나도록 막 시를 쓰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꼭 시인이 아니어도 예술하는 많은 창작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물론 이제 언어로 가지고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비정형화된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과 상상과 이미지, 그 다음에 언어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언어를 하나로 이 구성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 심리와 그 역사성이 그 안에 들어앉아 있어요. 전부가. 그 언어 하나하나에가. 그래서 그 시인이 그 언어로 이렇게 하나 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그 단순한 그 언어로서의 사과면 사과, 나무면 나무, 꽃이면 꽃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의 역사성이 쫙 그 안에가 들어앉아 있는 것이 거기에 시인은 새로운 창작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이 이파리 하나를 따기 위해서 단어 하나를 따기 위해서 긴 오후가 지나도록 거기서 그냥 상상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그러니까 그것은 시인이 상상하고 있는 것을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집안에서 그 나무 상상나무를 짜고 그 공상 속에서 묻혀 사는 거야. 이 시인은 나무 그늘에서 은의 그늘 밑에서 그 상상을 끌어와야 하니까 그 시인이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상상에 구체화된 어떤 형태가 언어로 표현이 된다는 거고, 예. 그게 상당히 고도화된 그 조합에 의해서 예. 고도에 추상화된 작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걸 언어와 이미지화 시켜서 언어는 너무 그 관념적이고 하니까 시인은 그 관념을 조금 더 그 뿌려뜨려서 이미지와 상징화 시켜서 이렇게 끌고 와야 돼요. 구체적인 장면으로서 예. 영상이 돌아가게끔 예. 표현해주는 그 시어 작업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구름이라고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구름이라고 그러면 그 구름 형태가 그 붉은 구름인데 그것이 용의 형태를 그 그린 붉은 그림이냐 아니면은 그 양털 구름 같이 돼 갖고 있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그 이 어떤 단어를 연결을 시켜서 그것을 신선하게 이렇게 그 조합을 시켜서 갖고 와야지 그게 이제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서 어느 그늘 밑에서 그 상상을 끌어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책상머리에서 긴 오후가 지나도록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시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나무의 한 장이 세상의 전부인 왕개미 옆에서 그랬잖아요. 그 길 옆에 있는 왕개미가 그 나무의 한 장을 물고 오는 것이 그 왕개미한테서는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면 시인한테서는 단어 하나가 전부인 거예요. 그 단어 하나 이렇게 물고 오고 자기가 그 찾는 것이 전부인 거야. 근데 개미가 왕개미예요. 예. 이제 그러니까 여왕개미가 아니고 그냥 왕개미, 일개미가 아니고. 예. 그 이제 왕개미라는 것은 조금 더 잘 드러난 것으로서 하려고 왕개미 보이질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단어 하나에 개미. 단어 하나가 이제 전부인 시인은 그러니까 그 나무의 한 장을 보고도 이렇게 그 시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단어를 하나 따온 거예요, 입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개미라는 것은 어떤 더 큰 시어들의 세계를 말하는 거네요. 예.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쁘게 구걸도 해보았다. 그러니까 시인이 시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나무님 네가 시인이 나에게 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라고 그냥 구걸하고 예쁘게 구걸도 해보고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어떤 시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시인이. 고심을 하면서 천착해서 맨날 며칠 물고 늘어지는데도 이제 잘 이렇게 안 나오니까. 딱 맞는 적합한 그런 시어라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더 고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한테 제발 와라. 그 단어야, 언어야. 정말 멋있는 언어가 와라. 시인들은 상상이 와라. 시인들은 이런 언어 하나에 얼마나 갈구를 하냔 말이죠. 그 왕개미가 이파리 한 장 갈구하듯이 언어에 아주 매일같이 갈구하는 것이 그게 시인이거든요. 그 당신의 삶을 훔치는 것으로 도벽을 완성하고 싶었어. 이랬잖아요. 그 당신의 삶을 훔치는 것으로, 당신의 삶을 훔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삶. 그러니까 나무가 커가는 과정에서 그 언어가 커가는 과정하고 똑같거든요. 거기에서 시인은 그 단어 하나를 훔치는 거잖아요. 훔쳐와서 시를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시인은 그 단어 하나하나를 훔치는 도벽이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제 본 거죠. 너는 너의 삶이 있는데, 너의 언어로서의 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 훔쳐서 쓰면 안 될까? 나는 그런 도벽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시인이기 때문에 뭘 하나 훔쳐오는 것이, 그것이 훔친 도박이라고 이제 시인은 보는 것이에요. 꼭 그 언어로서의 뭐를 훔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언어가 표현하고 있는 뭐 식물과 동물과 어떤 사람의 사물에 대한 그 삶, 연대기 그런 거를 이제 시어로 이렇게 또 표현해내는 게 시인이다 보니까 그런 삶까지 같이 포함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알록달록 실패들을 엮어 만든 바구니를 들고 저기서 당신이 걸어온다. 그러니까 알록달록이란 것은 그 언어들의 그 아름다운 알록달록한 걸 그걸 말한 거거든요. 당신. 그 당신은 언어지요. 저기서 당신이 걸어온다. 당신은 언어란 말이요. 그 언어가 걸어온다는 말인데 알록달록 실패한 언어들을 엮어서 수많은 실패에서 언어가 새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를 엮어 만든 바구니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쁜 바구니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바구니가 됐다는 것은 하나의 시가 완성되고 싶다는 거지. 바구니 같이 아주 잘 짜여진 바구니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잘 짜여진 시로 완성돼서 지금 저기서 당신은 걸어온대. 시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잖아 하고 시인이 그렇게 말을 한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실패라는 그 어감이요. 예. 그 성공과 실패할 때 그 또 실패로서도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를 이렇게 묶어두고 담아두는 그 대로서의 실패도 있지만 예. 성공과 실패에서 그 실패로도 또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긴 한데 얼룩같이. 여기서는 이걸 써봤다 저걸 써봤다 예. 많은 언어를 갖다 교체를 해보면서 그 언어가 그게 맞지 않아서 빚어진 실패들. 네. 이 언어를 정말 좋은 문구를 갖고 왔는데 이 시를 완성하는 데는 실패한 언어들. 그런 것으로서 이제 다시 더덕거리게끔 엮고 그러니까 깊고. 깊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에가 뽕잎을 먹으면서 갉아먹으면서 이파리를 이렇게 먹으면서 수많은 씨를 뽑아가지고 하나의 자기 누에 꽃이 안으로 들어가갖고 이것이 나중에 배로 짜져가지고 비단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 같이 시도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에 의해서 조그만 애벌레부터 시작해서 가듯이 그렇게 커가면서 좋은 비단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작업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바구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 그래, 마른 생선 하나를 내어주고 가던 길을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뜬금없이 마른 생선 하나를 내어주고 가던 길을 간다 그랬어요. 마른 생선이 뭐야? 그럼 마른 생선. 그렇죠. 시적인 상상. 예. 이 나한테 와서 다 살을 뜯어먹고 해체되고 해부하면서 뼈만 남은 상태. 예, 그것도 되는데 건조된 상태. 예, 마른 생선은 비쩍 마른 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생선은 다 비틀어지는 언어라는 것이에요. 아직 팔팔하게 살아 숨쉬는 언어가 아니고 쓸모없는 언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원래 갖고 있었던 언어는 그대로 펄펄 살아 있고 자기 시인한테 준 것은 쓸모없는 언어 하나를 주고 가던 길을 간다 이거죠. 훌쩍 떠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팔팔한 언어는 대중들한테 살아서 그대로 숨쉬고 있고 그것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시인이 취하는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언어니까 메마른 언어, 아주 마른 생선 조각 같은 그런 언어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네, 저는 시상을 가지고 막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이제 시어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다 이렇게 뜯겨지고 파헤쳐지고 뼈대만 남은 이파리에서 왜 잎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나면은 잎맥 뼈대같이 생선 뼈대같이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또 보여지네요. 그래서 비리당 기억이 손안에 파닥거린다. 목이 없는 생선이 마지막에 삼킨 말들이 마른 비늘로, 이제 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에 대한 위험한 수목이란 말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말들이 마른 비늘로 바스러진다, 부스러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리당 기억이란 것은 원래 언어가 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생선이 갖고 있었던 비리당 기억, 언어가 갖고 있었던 원래의 기억, 그것이 손 안에서 파닥거린다는 것은 싱싱하게 파닥거린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목 없는 생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몸통만 있는 생선. 목이 없는 생선은 뭐예요? 목이 없다는 것은 두뇌가 없다는 거란 말이죠. 두뇌가 없다는 것은 사고, 기능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목이 없다는 뜻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삼킨 말들, 이 말이잖아요. 마지막에 삼킨 말들. 이 말은 말의 마지막 유언 같은 거야. 죽음에 다 다다른. 언어는 언어로서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언어가 새로 태어나긴 이제 하나의 과정도 돼요, 이것이. 죽어야 모든 것은 새로 태어나잖아요. 세상 어떤 것이든지. 언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말들이 결국은 마른 비늘로 바스러지고 이제 없어지는 것이지. 결국은 말들이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바스러지고 깨지고 없어지는 거단 말이죠, 여기서. 그래서 시인의 어떤 시가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이런 말들이 수없이 많이 삭제되고 생략되고 버려지고 하잖아요. 또 그런 식으로도 보여지네요. 우리 일상 언어에서도 조선시대 언어라든가 고구려시대 언어는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 언어도
사실상은 이게 100년 후에나 50년 후에 가면 얼만큼 쓰여질란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바스러지고 그 비늘처럼 그 바스러지고 없어질 거예요. 이 언어들이 또 다. 그리고는 이제 낡은 허물 위로 매미 소리가 내려온다. 울어본 기억만 있고 소리를 잃은 말들이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뻗는다 그랬잖아요. 낡은 허물 위로 매미 소리가 내려온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언어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언어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 낡은 허물 위로 매미 소리가 내려온다. 그 말은 언어가 새로 허물을 벗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매미를 가져와서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예. 땅 밑에서 예. 그 매미로 성충으로 변태되기 위한 많은 인대의 그 시련의 시간을 견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매미가 허물을 다 벗으면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언어가 새롭게 태어나는 건데, 매미가 허물을 벗는 것은 우화등선. 말하자면 그 황골 탈퇴를 했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시.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울어본 기억만 있고 소리를 잃은 말들이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뻗는다 그랬잖아요. 울어본 기억만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이것은 사람들의 그 말로 전해져 내려오고 계속 말로서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죠. 소통은 됐는데. 예, 소통은 돼 왔었어. 소통이 네. 되고 많이 그 지금까지 써와졌어. 교류가 됐고. 예. 근데 소리를 잃은 말이라는 것은 또 뭔 말이야? 이게 소리를 잃은 말이라는 것은 소리로서, 우리 언어로서 이렇게 말이 되어진 말이 아니고, 문자로서 정착이 돼서 그 쓰여진 말이라고 그런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가 없잖아요. 문자는. 그 우리가 이렇게 읽음으로 해갖고 하는 거지, 우리가 대화로서 쓰여진 것은 울어본 말들이고, 네. 그 글자나 문자로서 정착된 말은 소리를 잃은 말이잖아요. 그 책 속에가 딱 같이 갖고 소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문자화된 언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잃은 말들이 그림자 속에서 그 책 속에서 활자화돼서 막 뻗어간다는 거야, 이게. 시인도 문자로 먼저 시를 출판하잖아요. 그 지금은 문자 홍수 같잖아요, 이게 전부가요. 그 뭐 말해지기보다는 현대인들은 활자 문자로 그 전부가 대화도 하고 뭐 SNS나 뭐 카톡 또 뭐가 있어요. 네트워크로 전부 다 연결해서 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저게 그 보이죠. 그래서 그림자 속에서 계속 그 출판과 이런 언어가 새로 그 출판돼서 네트워크 같이 막 그냥 연결돼서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뻗어 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네. 다. 이제 그 부분이 예. 물어본 기억만 있고 소리를 잃은 말들이라는 게 예. 이제 저는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흔하게 쓰이긴 하지만 예. 소리를 잃었다는 뜻에서 어떤 시인의 예. 그 정신, 예. 사고, 예. 그런 신선한 상상에서 오는 예. 그 충격 예. 이런 거를 이제 오히려 멘탈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제 잃었다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캐내는 예. 시인이 이제 그런 실패한 말들의 그림자 속에서 그러니까 실패한 시어들의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뻗는다는 건 더 많은 상상을 시어를 캐내는 작업을 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그 출판으로서 네.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대안에서 생생하게 이렇게 막 하는 대화보다는 그 숨어서 그림자 속에서 이렇게 출판으로 이렇게 계속 문자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언어들. 그것이 가지를 계속 네트워크같이 뻗어간다 이거죠. 그냥 도서관으로도 지면 가고. 위에서 글자가, 텍스트가, 사고가 살아 숨쉬는. 예,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예, 그러니까 네. 그 모니터에 그 글로써 계속 그 뻗트려주고 말은 하나도 없잖아. 근데 거기는 그 언어로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영상으로 넘어가면서 이 시라는 것이 더 정말 그림자 속에서 가지를 잘 뻗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영상과 잘 어울리잖아요. 이게 짧은 정제된 압축된 말들이기 때문에. 아, 그럼 멋있죠. 마른 생선의 그 엣지 있는 엑기스가 영상과 잘 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굳이 설명하지 않잖아요, 시는. 예. 그래서 영상의 나머지 부분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가지의 조합이 케미가 있을 것 같은, 잘 살려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